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항상 건강한 박근혜입니다. 에너지틱합니다. 에너제틱 하십니다. 대단하신 부장님. 자, 오늘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나 이제 체감 네. 이런 거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오후장은 사실 뭐 속절없이 빠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오늘 오후장은 좀 힘이 없었어요. 지수 대비해서 느끼는 체감은 좀 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코스피는 7.5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 출발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어떤 섹터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예. 하루였는데요. 요소수, 히토류, 뭐 비료, 양자 뭐 이런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제기된 한국엔컴퍼니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다소 조금은 이례적으로 이제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이 보였고요. 다만 이제 최근 강세를 보이던 해운과 전선과 전력 설비, 그다음에 STO나 NFT, AI 등은 일단 출발은 약세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인터넷과 일부 반도체 소부장과 화장품 등 장시 반등을 주기도 했지만은 이내 수급 부재 속에 다시 좀 혼조 전환했고요.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주 선물이 반등 시도했고 인터넷과 대형 IT, 철강, 정유화학 등 5G 통신 장비, 뭐 지주사,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런 쪽이 이제 강세 전환 보였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개장 후에 잠시 주춤했던 가상화폐나 STO, 전자결제, NFT 관련주가 장중에 또 급등세가 갑자기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부자 매도 관련 이슈가 겹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다소 좀 부진한 모습도 보였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하락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고요. 하이닉스는 10월 26일 이후에 1일 낙폭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 하락 전환하면서 눌렸고요. 다만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은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고 오전에는 로봇과 엔터, 반도체 일부 상승 시도가 나타났지만 오후에 지수가 밀리면서 또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약업종이 순환매 돌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화장품 등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 매도하면서 전체 순매도를 나타냈는데 전기전자를 제외하면 크게 매도한 업종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와 반도체 제약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기계를 매도했고 철강과 금융, 화학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일부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2,500포인트 중심으로 아래 위로 20포인트 정도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월 장세 주도한 외국인 매매는 아직까지는 큰 폭의 수급적인 변화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소 좀 반등이 나오면서 1314원대까지 장중 반등이 나왔고요. 업종별로는 의료종밀이 강세였고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일부 요소수 테마주가 강세 급등세를 기록했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 연이어서 강세였고요. 개별 종목 이슈 대부분 다 다수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외국인의 기관 순매도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영향 때문에 전기전자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강세 보였던 해운주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에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순매도 속에 업종별로는 제약과 유통이 강세 기록한 반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IT 부품 등의 기술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실 장이 오전과 오후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게 오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후 되면서 장이 상당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무디스 영향이 있어요? 그 무디스에서 무디스도 무디스지만 제가 이제 지금 다음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물론 이제 뭐 일부 지금 뭐 신용 등급 관련된 이슈도 뭐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제가 확인을 다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이거가 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 그 최근에 들어서 지금 12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표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대부분 다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3월 달부터 조기 금리 인하 바로 들어간다고 지금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 관련된
들이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다소 조금은 과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 주가 흐름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중국 시장도 오늘 별로 좋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이 금리나 기대감이 좀 과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1314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돌림 현상이 나왔고 국제금리도 살짝 이제 돌아드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의 약간의 되돌림이 주가 부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또 오늘 보면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주도 섹터가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성 매매만 수급이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르게 수급만 변동성만 확대시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부에서는 뭐 이게 대주주 관련된 뭐 양도세 회피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거냐 이런 뭐 약간의 추정을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뭐 그건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너무 속절없이 좀 빠지는 그런 수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뭐 니케이나 상해나 저기 뭐야 항생지수 이런 거 막 1% 2% 넘게도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선방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소수 대란 우려 확산 지속의 관련주 상승. 네, 오늘은 뭐 특별 섹터가 몇 개 눈에 안 보여서 일단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연도별 요소 수입 비율입니다. 이 보시면 중국 당국이 최근에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했고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보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이후에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아직은 좀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 재차 공급 차질을 겪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됩니다. 이 보시면 23년 올해 들면은 중국이 91%죠. 21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71%, 22년도에 중국이 67%라 오히려 올해 들어서 중국 의존도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의존도 탈피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요소수에 이어서 또 뭐가 이야기되고 있냐면 네. 인산 암모늄까지 이야기됩니다. 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강화될 수 있다 이야기되기 때문에 중국은 화학 비료의 원재료가 되는 이런 요소와 인산 암모늄의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산 암모늄이 이야기되니까 이제 효성 OMB 이런 종목도 오늘 같이 요소수 히토리오 이렇게 다들 이야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는 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책에 착수하면서 국내 재고나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 물량이 3개월분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 비축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 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2년 사이에 중국 의존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삼성증권에서 그럼 요소수만 문제냐 이거죠. 이게 보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소 조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러운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요소수가 다시 대란 조짐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이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결정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국이 20년간 히토리오 독점을 하면서 쌓아올린 자원 무기화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이고 표를 보시면은 지금 위쪽에 히토리오 매장량 보시면은 중국이 많기도 하지만 뭐 러시아나 브라질, 뭐 인도, 베트남 등도 일부 있습니다. 호주도 있고요. 근데 역시 이제 지금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글로벌 히터량 매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을 탈피하려면 러시아나 브라질, 뭐 인도, 베트남, 호주 등등과 포함한 부분에서 거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요. 밑에 보시면 연구사적 관련된 뭐 네오디움 관련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일본 수출 규제가 2010년 9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붐이 일면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또 네오디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흑연 국제 가격 추이도 보면 중국의 흑연 수출 규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자원의 무기화가 중국 쪽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약간의 뭐 자원 무기와 관련된 테마성 뉴스가 나오게 될 때 상당히 좀 수급이 쏠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뭐 역시 이것도 테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연동성이 너무 크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산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대응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자원무기화 이슈는 사실 뭐 투자 테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독립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찍 가산이 너무 낮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응 가시성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다변화시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영향 등의 관련주가 하락. 네, 그렇습니다. 뉴욕 시장이 단기 고점 부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뭐 국채금리 상승도 일부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부 빠졌고,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전일 3.18% 빠졌고요, AMD도 2.3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수출 통제 피하려고 수정 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할 수 있다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제가 마감 시황 때 잠깐 말씀드렸던 H20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H20은 다소 좀 기능이 성능이 떨어지지만 HBM을 탑재한 칩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대폭 낮추었지만 고대역 관련된 HBM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월 정도에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 1분기로 넘겼거든요. 지연했는데 이것도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 피하려고 수정 설계하면은 엔비디아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엔비디아 내부자 그 일부 이제 주식 매도 관련된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서 약간의 이슈가 또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이슈가 또 내부자 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부자 매도는 뭐예요? 처음 들었어요. 엔비디아 뭐 내부자가 뭐 네네 팔았어요? 내부자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어제 한 3%대 빠졌나요? 어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식을 좀 팔았다는 이슈가 있었고, 근데 엔비디아만 팔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주커버그가 있는데 주식 팔고 기분 좋은 건지 아무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까지도 주식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IT 업체들, 대형 IT 업체들이 대부분 주식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일부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 IT들에 대한 어떤 일부 인식이 좀 약간 센티가 안 좋아진 거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역시 이제 상무부의 엔비디아 관련된 규제 관련된 이슈도 좀 불거지면서 반도체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태여서 일부 이제 종목들이 오늘 오후에는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좋지 못했던 오늘 반도체 분위기 상에 다소 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아마 그것도 엔비디아의 HBM이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부 종목은 오늘 꽤 올라가는 종목도 보였다는 겁니다. 반도체 가운데 다 빠진 건 아니고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삼성증권 리포트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삼성증권 리포트 좀 말씀드리면 그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에서 다소 조금은 이제 소재 부품으로 시선을 이동시킬 때라고 하는 다소 80페이지 넘는 장문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과거에 최근에 장비주가 꽤 많이 뭐 밸류상으로 좀 올라왔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갔고 이오 테크닉스 가고 그런 종목들 최근에 좀 주가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많은 뭐 소재나 장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이 삼성증권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 캐펙스 투자가 많이 될 수 있겠느냐인 거죠. 그래서 공정전환 관련해서는 최선단 공정전환 투자 정도로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는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대부분 다 보면 디램이나 낸드 재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요가 약간 회복되는 국면에서 정상화되긴 되는데 신제품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최선단 공정전환 쪽으로 이제 결국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많은 리포트에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최선단 공정의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전환 투자 비용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으로 장비를 재활용하는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장비 재활용 기조 강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비 투자 금액은 시장 예상 대비로도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신규 캐파 증설과 전환 투자에 드는 비용 비교인데요. 신규 캐파 증설과 관련해서 그게 100%라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 왼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전환 투자고 한다면 건설비 부담 축소나 공정 장비 일부 재활용을 통해서 전환 투자가 되면 한 40% 정도면 전환 투자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고 밑에 장비 재활용까지 극대화되면 오히려 더 이제 비용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EUV 레이어의 확대로 통해서 결국은 각 회사마다 기존의 그것보다는 결국 레이어들이 확대된다는 부분에서는 EUV나 어떤 최선단 공정 전환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 이런 것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종목 중심으로 삼성증권에서 슬림화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동률의 방향 전환이 임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워낙 캐펙스 컷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상으로의 회귀 또는 평균으로의 회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다른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분기별 D램 웨이퍼나 낸드 웨이퍼 투입량 추이 전망인데 이 보시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지금 올해 3, 4분기 정도부터는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플러스권으로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 올라가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투입량 추이가 전개되면 결국은 소재 산업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기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리드 타임이 보통 웨이퍼 투입에서 완성품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면 4, 5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2분기 정도 이제 이렇게 앞당겨서 선행해서 이제 지표가 움직인다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동률에 대한 변곡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내년 1분기 정도부터 가동률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정 변화 속에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이K 소재, 이 하이K 소재가 뭐냐면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각종 소재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CMP 소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MP는 언제 쓰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K 같은 경우는 누설 전류 방지 소재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K는 뭐냐면은 이제 CMP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게 배시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왼쪽이 다이 서피스 프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이 기준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이걸 갖다 본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CMP 공정을 통해서 가운데 부분, 노란색 부분 있죠. 이런 것들 구리 부분인데 구리가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본딩할 때 두 개를 이제 붙일 때 오목한 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본딩할 때 제일 오른쪽에 어떻게 되죠? 어넬링을 통해서 이제 꽉 이제 그 CMP 공정을 통해 가지고 구리의 오목함 정도를 컨트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MP 공정이란 게 이런 거예요. 두 개를 붙이는데 본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상에서 가운데가 뜨게 되는 오목함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정을 통해서 딱 붙이게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 개요를 배시가 설명하는, 배시라는 회사가 설명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들어가면 CMP 공정을 통해서 구리의 오목함 정도를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압력의 정도가 되게 미세하겠죠 아마. 이렇게 누르면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웠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부분들이 TSV라는 거 해가지고 적층에서 구멍 뚫어서 이제 서로 연결하는 TSV 한미반도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야. 그 다음에 이제 TC 본드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C 본드에서 넘어가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은 한미반도체의 TSV 기술은 별로 쓸 일대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논란이 있잖아요. TC 본드에서 하이브리드 본드로 넘어가면 TC 본드가 죽는 거냐?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부 이제 뭐 그 낸드나 여러 가지 뭐 메모리 쪽에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단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25년 정도까지 일부 리포팅의 추정치는 그 기본적으로 TC 본드가 한 80% 정도 이상은 계속적으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근데 80%대 뭐 20% 하이브리드 본드 20% 간다 하더라도 HBM 관련된 시장이 워낙 커지잖아요. 물량들이 많아지니까 TC 본드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성장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굉장히 좀 비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좀 특정된 부분에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 CMP 공정 스텝 수가 이제 늘어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결국 이걸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분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CMP 공정 스텝 수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텝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CMP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나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이와 관련된 선단 공정 관련 최선단 공정의 핵심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하이케이라든지 이런 쪽에 솔브레인도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죠. 네. 빠지지 않고 올라가거나 굉장히 버티거나 강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반도체 기술의 진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조금은 좀 표로 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디램 같은 경우는 EUV 레이어의 확대가 되거나 그다음에 수율 개선 솔루션이나 소재단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케 메탈 관련된 구조 채용 확대, 이게 이제 누설 전류를 이제 좀 막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고, 낸드 같은 경우는 트리플 스태킹의 전환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직 파운드리도 EUV 레이어 확대가 되고, 반도체 후궁정도 2.5D 패키징, 3D 패키징 등등과 관련된 웨이퍼 두께 축소라든지 칩과 간격의 축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기술적인 메모리를 쌓는 구조들에 대한 변화, 로직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24년에 부각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이 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HP, SP 등등을 포함한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증권에서는 다소 조금은 이야기되는 게 아까 솔브레인이나 하나머티리얼즈나 아까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리노공업까지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최파고님은 아까 뭐 주식 현금 비중 이런 거 방송에서 공개해도 괜찮아요? 뭐 현금의 비중은 부담 없죠. 40% 정도는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한 60% 가지고 계신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국내 소부장은 사실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는 미국 중심이라서 미국 쪽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뭐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 한 40%, 국내 한 20% 될 것 같은데요. 전체로 따지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장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미국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급속 확산 소식의 제약업체 의료기기 상승입니다. 네, 오늘 제약업체 의료기기 꽤 상승폭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진단이라든지 마스크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루인데, 이 중국 폐렴 확산 공포가 사실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약간 심상치는 않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독감 환자도 꽤 주변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중국 폐렴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에 들어왔다 이야기도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전일 식량 비축을 권고한다든지 이동 통제 등의 중국발 외신 기사가 막 나오면서 약간 우려를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상하이 공항에서 건강 코드 코로나 검사 제기를 실시했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약간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호흡기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었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국내에도 이제 이와 관련된 아동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소화진료 대란까지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왜냐하면 이번 폐렴에 매크로라이드라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번지고 있는 세균이 이 항생제에 내성을 띠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치료에 굉장히 그래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성인에게 사용하는 퀴놀론계 항생제를 소아중증 환자에게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좀 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질병관리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의 218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현황에 따르면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세균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280명 중에 270명, 96.4%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행 양상을 보면은 8월 27일에서 9월 2일까지 60명에서 증가세를 지속해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173명,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226명, 그 다음에 47주자 270명으로 증가했다.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호흡기 질환은 굉장히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늘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또 이제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이게 약이 있거나 대처가 가능하면 상당히 좀 빨리 어떻게 될 수는 있겠지만 다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코로나 제약업체, 치료제, 백신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다시 이렇게 이루어지면 또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또 그 과거의 코로나 시절처럼 뭔가 또 이게 단순한 우리가 뭐 감기 이슈로 끝난 게 아니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활동에 대한 범위가 제한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증시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네. 테마도 빠르게 형성되는 것 같고
그 A형 독감도 되게 강합니다 요즘에. A형 독감? 예, 예. 저 그거 걸렸었나 본데? 예,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는데 이게 독감 종류가 너무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독감 주사가 굉장히 그 종류가 독감이 많은데 그 바이러스균이 많은데 올해 유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바이러스 중심으로 독감 주사 바이러스가 이제 맞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만약에 그거 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만약에 독감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 그 독감 주사를 맞아도 그게 또 효용이 없게 상당히 또 창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 뭐 다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뭔가가 창궐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독감 유행할 때 그의 예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유행할 게 이런 균이다 이렇게 그래요? 해서 네, 4가 예. 백신 맞을 때 거기에 포함된 걸로 딱. 그래서 그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다 나는 이제 올 겨울에는 독감 안 걸려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유행이 예상되는 중심의 바이러스에 대한 독감 주사를 놓는 거죠. 그러면 만약 A가 유행할 것 같아서 맞았는데 B가 유행하면 억울한 거네요? 그렇죠. 효과가 없는 거죠. 안 맞는 것보다는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아픈 뉴스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11월에 중국 판매가 부진했습니까? 네, 뭐 사진부터 먼저 띄워주시면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주에 이제 11월 노벰버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그 노란색이 이제 이게 11월 달 판매인 것 같아요. 약 82,432대 정도인데 이 녹색 부분이 보면은 22년에 11월 달 판매 대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일단 좀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18%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좀 준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워낙 많이 팔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추이를 보면. 이 막대 그래프가 결국은 파란색은 2020년, 그다음 오렌지색은 2021년, 녹색은 22년, 노란색이 23년인데 그래도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좀 견조하게 팔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1월 달에 판매가 작년 대비로서는 18% 빠졌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가 연간 목표인 180만 대는 좀 올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연방 그 세액공제 혜택이 오늘 24년 말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됐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화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오늘 양극재가 빠진 것은 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셀업체는 주가들이 플러스권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양극재만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이 전지 소재 쪽이 그리고 부품 장비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까 중국 쪽에서 11월 달에 조금 이제 안 팔렸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포드 쪽 그 지표거든요. 포드 쪽 지표. 포드. 예, 그 노란색이 이제 포드 미국의 11월 뭐 EV 그 BEV 전체입니다. 전체. 이 보시면은 확실히 머스탱 마하 E 이게 엄청나게 팔렸죠. 전년비 21%, 전월비 57% 급등했고요. F150 라이트닝도 전년비 113%나 증가했고 전월비 18% 팔렸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노란색은 전체 판매량이고 이 검은색 실선 같은 경우가 F150 라이트닝 이게 짙은 검은색 실선. 네. 회색 부분은 머스탱 마하인데 이것도 상당히 견조하게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일부 이제 포드만 갖고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는 게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일단 테슬라가 조금 11월에 좀 주춤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2차 전지 소재가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설명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 쪽의 판매는 중국 쪽이 좀 주춤한 반면 나쁘지 않은 일부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요단이 지금 무너져 갖고 뭐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영향을 준 것은 좀 익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오후에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탄산 리튬 가격이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24년 1월 되어 있는데 아마 선물 가격 같습니다. 이 탄산 리튬 24년 1월 선물 가격이 7% 정도 급락했고요. 또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탄산 리튬 24년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이거 말고 그 앞쪽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앞쪽 사진. 네. 아 탄산 리튬. 네. 아까 지금 이거 말고요. 아, 2407. 그 네. 번호가 달라요. 2401 있고 예. 2407이 있어요. 그거 아니요. 앞에. 네. 2401. 예, 그 다음 거.
그다음 거 2407이 있습니다. 제일 아 위에. 똑같은 건 줄 알고 안 받으셨나 보다. 그런가 봅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탄산 리튬 24년 1월 선물이 7% 급락했고 네. 24년 7월 선물이 7월 선물 거의 10% 급락했거든요. 9.97% 네네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빠졌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이 지금 선물 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지금 아마 현물 가격은 13만 톤당 13만 위안을 빠졌을 거예요. 12만 7천 위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현물 가격도 빠지는데 선물 가격이 너무 급락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중국어 나와 있는 거. 예, 중국어 나와 있는 아까 좀 전에 사진 보여주신 거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Nihil's View of Data and Information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에서 설명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중국 현지 분석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관련해서 중국이 왜 탄산 리튬에 지금 선물이 급락하느냐 이슈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국 쪽에서 아프리카산 리튬 광석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 원가가 낮은 아프리카산 리튬 광석의 중국 수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자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플랫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산 리튬 광석을 사용해서 만든 탄산 리튬의 생산 원가는 톤당 8에서 10만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이야기 하고 있고 호주가 톤당 20에서 25만 위안 정도가 되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톤당 12에서 15만 위안 정도가 되는데 예. 아프리카산이 지금 8에서 10만 위안 정도 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탄산리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까 표를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쪽이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거의 수입량이 없던 상태에서 중국 시장의 15%나 아프리카산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 관련해서 지금 생산 관련해서는 보면 그렇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의 리튬용 기업들 상장 기업 중심에서 약 10만 년 아래로 톤당 떨어지면 60%가 손실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 말 정도 혹은 25년 정도부터 탄산리튬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 찾는다. 그래서 거의 맥스로 톤당 한 8만 위안 정도가 마진으로 보는 리포트가 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미 쪽의 염호는 리튬의 생산 원가가 톤당 4에서 5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남미 쪽 제품은.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요즘에 너무 빨리 나타나니까 아마 양극재 소재 쪽이 오늘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셀은 오르는데 오늘 양극재 소재가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도 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주요 배터리 장비 업체의 3분기 수요 장고는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오늘 장비도 좀 빠졌거든요. 근데 장비 수준은 계속 좋아집니다. 지금 보면 3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의 GM3, 스텔란티스 일부가 들어갔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GM3와 스텔란티스와 혼다 일부, 그리고 SK온과 현대차 조인트 벤처, 그리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2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수요 장고는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내일은 좀 오늘 은근히 힘들었어요 시장이. 오후에 너무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아작이 났죠. 맞아요. 흘러내리면서.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과는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데일리인트의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